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어, 주간 상승률을 통해서 다시 웜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 결과치가 나왔는데요. 미국 시장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어쩔 수 없는 개파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개파락 이후에 양선으로 회복하는 기조인지 아니면 그 분위기가 그대로 지속이 되는지 월요일에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그런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원래 하던 대로 주간 상승률을 통해서 연습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8월 27일 날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 자료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상승률 순이겠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일 19일 잡고 26일 잡고, 자, 주간 상승률에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죠. 자,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하는 건설 섹터가 4종목 정도, 미래성장 사업이라고 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라인이 3종목 정도, 에그플레이션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재부각으로 비료 관련주,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주 좀 다채롭게 움직였는데, 좀 보겠습니다. 주간 상승률로 보면은 1위는 C랩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네요. AI 플랫폼 이쪽 라인인데요. 테마주는 메타버스 테마를 타고 있던 종목이죠. 그래서 차트를 안 눌러봐도 큰 산을 만들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큰 산을 만들었던 거죠. 지금은 제자리 가 있는 상태에서 61선, 121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제 소식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요타에 따른 메타버스 관련주, 이 시기에 같이 움직였던 애들이 동반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개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제 C랩이라는 이 위치에 종목을 지우면 여기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언제나 시장은 유행이 돌고 돈다 그랬고, 그것들이 테마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유행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추이가 저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 거죠. 기냐 짧으냐 그 차이겠죠. 자, 메타버스 관련 세상은 미래의 산업이고 올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선결 조건은 하드웨어의 확대다. 그래서 회사의 명운을 걸고 미국의 구 페이스북, 현재는 메타, 열심히 VR 기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그 VR 기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플레이어는 단연코 애플일 것이고 메타일 것입니다. 그쪽에서 차례대로 VR 기기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선결 조건으로 하드웨어 기기가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큰 폭으로 풀려야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핸드폰 쓰는 게 크게 부담이 안 생기는 정도까지 퍼져야 그 뒷단에 있는 소프트웨어부터 컨텐츠를 만드는 라인까지 매기가 확산이 될 텐데, 우리가 잠깐 1분 동안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긴 시계 추측에서 시계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시간에 넘치는 유동성과 그 다음에 아주 처음 생겼던 그 분위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고 제자리에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하나를 띄면 하드웨어의
보편적인 하드웨어 보급, 이게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키워드는 메타, 애플 이런 기기들, 그리고 이것들이 국내에서는 또 다른 삼성전자의 하드웨어 기기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부품단으로 영향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반도체가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는 부분은 중간 단계의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죠. 그래서 열심히 값싸고 질 좋은 중간 단계 부품을 잘 만들어서 열심히 수출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섹터가 앞에서 확대를 하던 부품 쪽에서 잘 돼야 되는 거겠죠. 전기차가 됐던 배터리가 됐던 같은 로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승 RNA는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애플카 이슈 때문에 일단 부각을 받았는데 이 또한 개별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자나 여러가지 상태를 봤을 때는 실적단이 아니라면 첫 번째는 회복하나, 두 번째는 무슨 또 다른 자금 조달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 한번 의심해 볼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애플카로는 부각을 받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자동차로 생각했을 때 자동차 쪽 반도체는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급단에서 압박을 줬던 한 가지가 풀려나가고 그 다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가는 정가를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이러던 와중에 미국의 IRA 법안 통과 이후 보조금 관련 노이즈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죠. 회사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두머리가 날아가고 나라 차원에서는 나라의 우두머리가 미국으로 가고 해서 조율을 열심히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유신, 한미글로벌, 공통 키워드 건설, 건설 섹터 안에 엔지니어링, 건설, 엔지니어링, 설계부터 관리사무 말하는 거고 이것들에 따라서 네옴시티와 연결돼서 건설 섹터 안에 작은 종목들이 조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연코 이쪽 섹터의 대장이라면 종합건설사 중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우디에서 과거에 공사 이력이 있거나 하는 회사들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대표적이죠. 유신 뭐 그런 종목도 있고 밑에 볼까요? 지금 이런 키워드가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만들면 건설이면서 이쪽 섹터의 이미지나 아니면 에너지의 수소이면서 사우디와의 접점이 있고 이력이 있고 뭐 차트에 흔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주입니다. 자, 공부 차원에서 보세요. JNK 히터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수소 같은 이미지죠. 그렇죠? 이쪽에서는 에너지 사업 부분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던 이런 이력들이나 여기에 품목들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뭐 수소 관련주 쪽의 이미지나 그리고 사우디 쪽에 이력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천천히 자극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 상황이 현재 움직이는 구경제 쪽이 더 강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이런 쪽도 이제 매매 패턴으로 자극을 줄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부 차원에서 보세요.
한미글로벌도 엔지니어링 라인으로 제일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하네요. 중앙에너비스는 에너지, 가스, 주유소 이런 이미지죠. 왜 튀었을까요? 지금 유럽권에서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재자극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좀 생기고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보세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 많죠. 여러가지 러시아 쪽의 이야기들. 근데 결론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데, 현재 국제 천연가스가 미치듯이 올라간다는 거는 누군가 그거를 높은 가격에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게 유럽이고,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독일 같은 경우 가스 재고 축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책적으로 가스 절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을 뚫고 나가겠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힘들어도 뚫고 나가겠다. 그렇다면 현재 재고 가스 축적을 봤더니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천연가스 가격의 이미지보다는 도리어 아시아권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우려를 할 상황인 것 같고, 국내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굉장히 추세가 좋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역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을 상승하는, 특히나 이제 수요 쪽에서, 유럽 쪽에서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당겼다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차가지고 속도감이 떨어지면 그 또한 수요 공급 요인에 의해서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보릿고개 지나고 겨울철이 극복이 되고 지나가면 에너지 가격은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우려하는 지금보다 더 튈 거야 이런 거보다는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국내에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있으니까 그 종목이 차트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냐로 데이터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최근 추세가 엄청 강하죠.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저점을 지지하는 패턴이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고점을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의문을 깨려면 지속적으로 고점 갱신을 하면서 추이가 지켜져야 되니까 그것들 한번 쭉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가격 상승은 모든 물가 상승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나 매매를 떠나서 무조건 잡혀야 됩니다.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도 갑자기 강력하게 튀었죠. 사우디 쪽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아람코랑 딱 엮어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JNK 히터 같은 것도 아람코 같은 접점이 있어서 이쪽으로 번질까 말까 한번 공부 차원에서 보는 거죠. 미래나노텍도 미래사업 쪽에 일단 편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연결고리가 이어지죠. 여기도 연습은 계속 해야 돼요. 연결고리 생각하는 연습이 언젠가는 아주 우리가 눈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연습 문제 같은 거니까, 아무리 연결고리가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냥 해보는 겁니다. 자, 수산화 리튬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결론은 두 가지 요인, 한쪽에서는 기후변화나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중국에서 저런 2차전지 소재의 첫 번째 사업을 하는 쪽에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희한한 법 때문에 법적으로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수급 다변화를 무조건 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수산화 리튬이라는 키워드가 부각을 받는데, 저거는 뭐냐면
중국에서 수산화 리튬이나 이런 쪽의 압박을 국산화 쪽으로 풀어보겠다는 움직임인 거죠. 미래나노텍이라는 회사의 자회사나 금양이라는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2차전지 우리 배터리 셀 3사 처업 밑단 어디에서 수산화 리튬 사업을 열심히 벌여서 그쪽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 요인에 따라서 소재 다변화라는 키워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에 따라서 배터리 셀 3사는 숙제가 생겼고, 국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쪽이 포스코 그룹 생각해보면 되고, 양극재 라인에서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염호나 여러가지 다른 쪽에서, 아니면 호주, 그쵸? 아니면 여타의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셀 3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이제 행동은 북미 쪽의 소재 사업자와 조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전력기기, 특히나 변압기 전형적인 모습이죠. 중장기 도른 상태가 여기서 정별을 완성했어요. 61선이 121선 위로 올라와서 정별을 완성하는 힘이 여기서 생겼고요. 지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에서 변압기 라인들이 쇼티지가 났어요. 그래서 국내 변압기 라인 중에서 이미지가 큰 재룡전기가 미국 쪽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계약이 나오고 있는 상태가 주가로 변환됐습니다. 1승 에너지 세진중공업 그룹주고요. 세진중공업 동방성기 1승, 조선기자재나 그쵸? 아니면 에너지 풍력 이런 이미지 쪽 갖고 있는 쪽이죠. 세비캠 성일하이텍 추세 강한데요. 신규 상장주 상장 초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성장 산업을 들고 있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금 보면 수급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급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대한 미래 성장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근데 속도감은 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가 이 폐배터리 플레이어가 만약에 진짜 템베거 산업이 된다면 이 앞쪽에 1년이 됐던 아니면 그거보다 짧은 시간이 됐던 위의 요인과 아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하고 데이터가 찍히고 어느 정도 이평성 라인 관계도 안정화되면서 거기서 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도 거기서 템베거 가는 게 그런 성장 산업이라면 지금은 매매 구간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대장주의 위치를 보고 만약에 매매 구간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약화되는 신호가 조금씩 나온다 하면은 매매에 대한 이제 움직임을 본인도 가지고 나중에 투자로 언제 전환할 것인가 이런 중장기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부정은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로직이 그렇게 서 있잖아요. 소재에 대한 것들은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수요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으니까 이런 산업이 태동을 하고 커질 수밖에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몸집은 키워놓고 실적이 올라오는 아니면 캐파가 올라오는 이런 속도감이 괴리가 생기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유예수 해제나 기존 투자자들의 엑시트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등락을 충분히 보일 수 있겠죠. S&T 그룹주 요새 좋죠? 에너지부터 방산까지 그냥 다채롭게 펼쳐져 있는 라인이라서 국영재 쪽에서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S&T 중공업, 뭐 S&T 에너지, 뭐 S&T 모티브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비료? 근데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료 공부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로직이 쓸 수밖에 없죠. 자,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료 비료 라인들, 특히나 비료 라인들의 최근의 움직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질소 비료, 그러니까 비료에 대한 원료를 우리가 고민하진 않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한번 스쳐가면서 배웠을까? 가스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하고 이런 것들로 비료를 또 만들고 하는데 요 앞에서 쇼티지가 나니까 암모니아 생산이 줄 수밖에 없고 글로벌 비료 회사들이 가동률을 줄일 수밖에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 속에서 국내 비료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효성 OMB나 여기 보면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이죠. 두 번째 요인은 국가에서 우리 자급률이라는 게 있어요. 먹거리들 특히나. 그래서 보조를 해주기도 하고 가격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쵸? 최근에 우유 같은 거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죠. 비료도 국내 비료 산업에서 가장 큰 갑은 농협이에요, 농협. 그리고 그런 로직 때문에 제한적이 좀 걸려있는 산업이긴 합니다. 마음대로 비료 가격을 연동을 100% 못 시킨다는 거죠. 100% 시키는 산업이 없겠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연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암모니아나 그러니까 비료 가격 뭐 수요나 이런 것들이 깨져도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우리의 이미지보다 조금 덜 찍힐 수도 있다는 거죠. 숫자 같은 것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 하나기술 재밌는 종목이 있었죠. 이날 노르웨이 기업이었나요? 노르웨이 기업의 대규모 장비 공급 계약이 일단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플레이어라는 회사와 1조 5천억이면 지금 하나기술의 지금까지의 매출 구조 한번 볼까요? 매출액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5년치였던 것 같아요. 5년치라면 1조 5천억이면 5천억 정도 찍히는 건가요? 3년치였나가 5년치. 하여튼 현재 매출액보다 아주 강하게 찍히는 거로 기사가 나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날 잔량이 너무 작았습니다. 다음날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고 위아래 꼬리 길게 달고 멈췄네요. 자,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매출액 비중이 저렇게 현격히 달라지는 계약이 나온다면 이거는 공시 대상이에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연말에 뭐 저런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저런 추이가 맞고 계약이 맞다면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장비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장비 많이 들어가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조대로 그런 쪽에서 딱 보세요. 배터리 쪽의 생산을 등한시했다가 TSMC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점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배터리 생산에 대한 것들을 등한시했다가 뒤늦게 아시아권의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같은 배터리 회사에 과점화되니 미국의 배터리 회사들, 유럽의 배터리 회사들 열심히 캐파를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단의 움직임은 좋긴 하죠. 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표라는 게 조금씩 다 생각보다 조금 높은 상태라는 거. 그래서 현재와 같은 주식시장에서 이 구경제 쪽이 강하고 신경제 쪽이 약한 상태에서는 생각보다는 길을 세게 못 피고 있다는 거죠. 자, 휴스틸이나 세아제강 라인은 북미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강관 쪽 쭉쭉쭉 나가면 이런 상태. 재룡전기 북미 쪽 변압기 나가면 그런 상태.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성일하이텍도 전반적으로 위치가 강해지고 가격 위치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수급도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
강하죠. 이게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시대적 사명인가? 신냉전 체제에서 에너지 쇼티지가 나면서 신재생 가속도를 올렸고, 그에 따른 중간 플레이어 중에서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시대적 사명을 띠고 올라가고 있다. 이게 시장의 시선인 것 같아요. 여기도 폴리실리콘 라인은 어차피 중국이 꽉 잡고 있고, 다변화나 중국의 요인에 따라서 북미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쓴다고 했을 때, 우회했을 때 눈 가리고 아웅이죠. 동남아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태양광 발전 산업의 기자재는 관세를 모른 채 해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나라 플레이어의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쪽의 사업 쪽을 캐파를 확 늘려버려야겠죠. 태양광뿐만 아니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CS윈드와 삼강 MNT 같은 애들 보세요. 중간에서 열심히, 여기도 부품 만드는 거 잘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셀 모듈 잘 만들고 풍력 타워 잘 만들고 하는 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죠. 현대로템 시대적 사명이 여기 또 있나요? 전형적인 방산주 전차 라인이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단연코 방산주도 움직임이 좀 강해지고 있죠. 중동 쪽 움직임, 유럽 쪽 움직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위쪽 움직임 보면은 하나씩 중간에 껴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껴있으니까 그 위에 폴란드, 요런 라인들. 그 다음에 리비아 뭐 중간에 껴있고 그쪽 라인에 뭐 이집트나 그 다음 모로코, 이런 데들이 자꾸 우리나라 방산 쪽에 이제 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우려스러운 건 이제 나오면 안 되는 요인인 중국과 대만 라인들. 거기 나오면 그건 진짜 골치 아프죠. 근데 시대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미사일 하면 얘니까요. 같은 라인이네요. 그러면 8월 19일부터 27일까지의 주간 상승률을 보니까 구경제 라인이 기본 베이스고요. 그 안에서 건설 쪽에 네옴시티 건 하나, 에너지 쪽,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두 가지 다, 구경제 쪽의 강관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방산이나 이런 구경제 에너지가 8월에 중간도 여전히 강한 상태네요. 그리고 미국장의 전체적인 하락이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월요일날 반영을 받고 움직였을 때 구경제 쪽이 조금 더 지속하는 힘이 생기고, 신경제 쪽은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는 움직임으로 한번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다시 해서 많이 버벅대네요. 자, 지금 카메라 세팅 값이 날라가서 카메라가 안 나오는데요. 다음에는 카메라도 켜고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주식은 또 잠깐 있고 주말에 푹 쉬시고 다음 주 시장 보고 유튜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